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인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피부과에서 가장 입문 시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제일 가성비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권 원장님, 보톡스가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요?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시술을 말하는 건데요. 잔주름을 펴고 그리고 깊은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톡스 하는 부위가 진짜 많은데 저희가 하는 중에 진짜 많이 하는 부위 이런 게 어디가 있을까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각턱 보톡스가 가장 유명했잖아요. 그쵸, 여기. 네. 그래서 사각턱 볼륨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각턱 보톡스가 가장 많았다면은 요즘은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마, 미간, 눈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콧잔 등 잔주름까지 그쪽을 제일 많이 맡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자갈턱 보톡스. 이쪽. 자갈턱 네. 보톡스, 여기 턱끝 또는 자갈턱 보톡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쪽 근육을 많이 쓰면 양쪽 입꼬리가 처지기 때문에 입꼬리 처짐 예방으로 이제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입꼬리를 올리기 위한 입꼬리 보톡스 또는 목 주름의 스킨 보톡스, 어깨 승모근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측두근 보톡스, 그 외에 뭐 특수 부위로 겨드랑이 다한증 보톡스, 뭐 점점 보톡스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탈모에도 쓰고 있고 점점 그렇네요. 사용하는 적응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를 우리가 이제 맞는데 너무 자주 맞아도 사실은 안 좋고 너무 간격을 띄워도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 생각하시는 적정한 시술 주기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톡스를 이제 꾸준히 맞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보톡스를 맞고 난 뒤에 빨리 풀리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미간을 인상 쓰거나 꽉 깨무는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3, 4개월이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수년간 이제 같은 분들을 쭉 해보면은 보톡스를 맞다 보면은 그런 습관도 자연히 고쳐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3, 4개월 간격, 한 4개월 간격 정도를 추천드리고 나중에는 한 6개월 간격.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가 나중에는 좀 적당할 것 같고 더 길게 맞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톡스를 이렇게 꾸준히 맞다가 안 맞으면은 이제 주름이 더 깊어진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요즘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톡스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은 그 주름이 예방되기 때문에 뭐 평생에 한 번을 맞더라도 이제 맞다가 안 맞다고 더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과하면은 보상적으로 이제 다른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건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눈가 같은데 이 옆에 근육을 너무 눈 주변에 잡아버리면은 이쪽을 잡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 주름이 좀 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라 위치가 잘못되거나 용량을 잘못했을 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것들. 사각턱에 이제 용량을 너무 많이 맞거나 부위를 잘못 맞는 경우에는 옆볼이 폭 패여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위가 쏙 들어가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입이 비뚤어졌다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보톡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좀 유명한 게 내성 생기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보톡스 내성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툴리눔 톡신의 작용에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거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보톡스 자체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랑 그다음에 주변 이제 복합 단백질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복합 단백질 부분에 사실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복합 단백질이 내성이 생기면은 보톡스 가치 효과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다 보면은 다른 보톡스가 다 모든 게 효과가 없어지죠. 없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톡스도 국산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수입도 몇 가지가 있고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차이가 좀 있을까요? 국내 보톡스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가나 안전성 이런 거는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냥 가장 큰 차이는 내성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복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복합 단백질에 내성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 단백질이 없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내성이 덜 생길 거고 대표적으로 독일의 제오민이라는 보톡스가 있고 그 외 국산 보톡스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오민보다는
내성이 생길 더 확률이 가능성이 좀 더 더 있다. 높다고 이제 뭐 아주 알려주고. 높진 않지만 그냥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오미는 거의 미미하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분들이 그럼 국산 맞다가 내성 생기면 제오미 맞아도 되냐 하는데 국산에 이제 국산 쓰다가 내성이 생기면 잘 제오미도 효과가 없잖아요. 끝이죠. 그냥.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 다 타입 A 단백 타입 A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모든 단백질이 모든 보톡스가 이제 효과가 없고 사실 타입 B 단백질이 있긴 한데 국내에는 이제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톡스 이제 시술하고 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보톡스하고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데 보통 뭐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이런 걸 피해 달라고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왜 피해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톡스는 이제 확산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마 주름을 한다고 이마 전체의 모든 부위에 보톡스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뭐 예를 들어 1cm 정도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효과를 내는 건데 반대로 뭐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나 이렇게 열 에너지 때문에 확산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과해졌을 때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간에 정확하게 보톡스를 맞았지만은 조금 흘러내려서 눈이 좀 무거운 증상이 있다거나 이마도 눈 근처보다 좀 위쪽에 맞았지만은 좀 확산이 잘 돼서 좀 내려온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술자도 시술할 때 되게 조심해야겠지만은 보톡스 맞은 사람들 특히 맞고 난 뒤에 눈이 무겁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주의사항을 좀 지켜주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권 원장님과 보톡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혹시나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보톡스는 사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시술이라고 점점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적응증도 많고 간단하게 볼 건 아니다는 생각이 간혹 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칭 보톡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입꼬리 비대칭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한 케이스를 다 경험해 보긴 했는데 이런 입꼬리 비대칭도 다양하게 용량을 조절하면은 한 달 이내로 대부분 교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박재범, 피부과 전문의 권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